아유, 내가 어제 한 얘기는요, 국기훈련을 체험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한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어제 삼청교육대 발언에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오늘까지 좀 바뀐 상황이 있습니까? 네, 사실 어제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을 겨냥해서 이 삼청교육대를 다녀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서 지금 논란이 됐는데, 오늘 한 인터뷰에서 혹시 이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사과할 의사가 없고요. 사과할 일이 아니고 해명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임태훈이라는 분이 해온 활동들을 보면 그분이 인권을 가장했을 뿐 제 시각에서 보면 너무나 정치 이념 편향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오히려 인권을 하신다는 분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이중성에 제가 분노를 나타낸 것인데요. 극기 훈련을 통해서 단련을 받으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분노의 표현이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삼청교육대 가서 좀 훈련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막 논란이 일었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오늘 CBS 인터뷰에서 사과할 의사 없어요. 사과할 일 아니고요. 내가 오히려 해명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설명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죠. 사과를 하면 임태훈 소장의 행동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면서 극기훈련 얘기를 했습니다. 김 교수님, 박찬주 전 대장도 굽힘이 없네요, 일단. 정말 박찬주 대장의 사실은 이 시대착오적인 인식, 그다음에 발언이 어디까지 갈지 참 너무 진짜 궁금할 뿐인데요. 어제 삼청교육대 발언으로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인재영입 미련은 완전히 오히려 안 한만 못하게 됐습니다. 안 하는 일만 못한.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당 내에서도 이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그러면 좀 번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이번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준 거 아닙니까? 사과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깔끔하게 사과했으면 그나마 거기서 끝났을 텐데 지금 또 저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사과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극기훈련에 보내가지고 좀 훈련을 받았으면 극기훈련. 세상에 그럼 삼청교육대 극기훈련을 좀 바꾼 것밖에 안 되는데 삼청교육대는 전두환 정권 때 정말 대표적인 인권 탄압의 상징이니까 더 그렇지만 그렇다고 젊은 사람 요즘에 저도 우리 다시 말 안 된다고 극기훈련 보낸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그런 식의 생각을 합니까? 저는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잘못했다고 그래서 극기훈련에서 신체적인 어떤 가혹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구시대적인 발상이에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좀 더 심하게 하면 꼰대적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꼰대적 발상에 젖어 있는 한 아무리 생각을 바꾸고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한국당 인재영입 대장급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여전히 과거 프레임에 갇혀 있다. 과거 적폐로 당했으니까 적폐로 당한 사람을 데려다가 내년 총선에 싸우겠다. 과거 프레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꼰대적 발상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과거에서 벗어나서 야당이라도 우리는 미래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발신을 하고 미래 청년들을 위한 이야기를 동경을 하고 이해를 해줘야지 청년들 들을 때는 저 이야기 들을수록요 이제 화가 나는 게 아니라요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고개를 돌려버린다. 저는 참 한국당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삼청교육대 가서 교육 좀 받으세요 라고 얘기한 그 당사자는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죠. 어제 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임태훈 소장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군 기강을 사실상 공관병들을 농로 삼아서 군 기강을 문란하게 만든 건 본인인데 본인이 이런 규정도 모르고 본인이 지금 잘했다고 나와서 지금 기자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후한무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인권적인 수용소나 다름없는 곳을 그렇게 교육을 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집착하는 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분이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출마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잘 신장시킬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자, 박찬주 전 대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제 1호 영입 인사로 발표하려고 했다가 일단 보류가 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어제 또 이 삼청교육대 논란이 불거졌단 말이에요. 자, 자유한국당은 김민지 기자 어때요? 이 박찬주 전 대장 계속 영입하겠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한 차례 보류한 뒤에도 여지를 계속 남겨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논란이 계속되니까요. 한국당 측은 좀 당혹스러운 느낌입니다. 회견을 지켜보면서 박찬주 전 대장을 다음 2, 3차 인재영입 명단에 넣는 건 부담스러워졌다. 박맹호 사무총장의 얘기인데요. 한국당 투톱이죠.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해서 그동안보다 좀 다르게 부정적인 평가가 좀 더 강해진 느낌입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박찬주 전 대장의 영입은 완전히 배제가 결국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삼성그룹에 관련해서 나중에 얘기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 관한 판단은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국민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발언을 두고 사실상 영입을 자유한국당이 박찬주 전 대장 영입을 철회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박찬주 입당하면은요 50 공안검사 출신 황 대표를 얘기하는 것 같죠? 50 장군을 영입하는 셈입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인재 영입 시작부터 삐걱한 것은 참 우리 한국당 입장에서 뼈아픈 실책입니다. 이런 자성론이 나왔습니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황교안 리더십이 다시 도마에 오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소위 인재를 영입할 때 그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그런 그 민주적인 그런 의견 수렴이 있었는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한 논란에 대응하는 황교안 대표의 그런 어떤 그 입장이라든지 또는 그런 어떤 발언 같은 것도 여전히 또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재 영입뿐만 아니라 총선 기획단이라든지 지금 당내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뭐 늘 나오는 얘기지만은 혁신은커녕 지금 사실 이 당이 아직까지도 지금 그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방향성조차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그 전 대표인 홍준표 대표가 지금 황교안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계속해서 총질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홍준표 대표의 말을 또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그 별로 틀린 말은 하지 않는데 그럼 홍준표 대표는 대표였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의 이 보수 야당이 지금 제대로 일어설 때인데 이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다 하는 거는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최근에 뭐 표창장 논란부터 시작해서 뭐 가산점 그리고 문 대통령을 희화시키는 뭐 만평 그리고 이제 급기야 영입까지 자유한국당의 리더십이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박찬주 전 대장 영입 논란이 아주 이 리더십 문제의 결정판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박찬주 대장이 삼천교육대 발언 이전에도 갑질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일컬어지던 분 아니었습니까? 공감병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될 그런 갑질을 해서. 근데 우리 사회 지금 젊은이들이 가장 크게 분개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갑질입니다. 근데 그분을 영입해놓고서 참 좋은 분이다. 영입 철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황교안 대표가 대단히 좀 시대착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당내에서 이 논의 과정이 전혀 공유가 안 됐다는 거예요. 원내대표도 모르고 그리고 인재영입위원장도 모르고 그 최고위원들도 아무도 몰라서 결국엔 최고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독단적인 그리고 독선적인 리더십의 면모를 보였고 또 한 가지는 내년 총선의 전략이 뭐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반문 프레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반문 프레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 적폐청산에 희생이 된 분들을 이따 영입하겠다. 지금 오늘 박찬주 대장 얘기만 나오지만 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라든지 다 논란이 있었던 인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문 프레임 빼고는 내년 총선의 전략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 반문 프레임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반사이익을 극대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재평가하고 선택하겠는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자, 박찬주 전 대장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뭐 우리 공화당 뭐 영입 해프닝이 있었다는데 김민지 기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당 내에서 박찬주 전 대장에 대해서 이제 반대로 이런 것들이 불거지니까 우리 공화당 측에서 홍문종 대표가요 이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듣고 오시죠. 근데 요즘 한국당에서 박찬주 대장한테 하는 걸 보니까 제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거는 아니다. 박찬주 대장을 이렇게 대접하는 거는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 그리고 원래 생각했던 대로 우리 공화당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긍정적인 대답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같이 모여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대한민국에 우리 공화당과 함께 보수 우파 세우고 우리 대북 정책, 김정은 몰아내기, 물리치기, 공산 토벌하기 정책 세웁시다. 드디어 오늘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만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박찬주 대장과 함께 나와서 신고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홍문종 공동대표는 박찬주 전 대장이 우리 공화당에 올 겁니다. 모실 거예요. 동의까지 받았습니다. 라고 좀 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정작 오늘 우리 공화당은 내가 그냥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는 곳입니다. 갈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자유한국당에서 내년 총선에 천안을에 출마하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찬주 전 대장 얘기까지 해봤습니다.